우리가 사는 이 별에는 아주 깊은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리아나 해구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은 에베레스트죠. 반대로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것 말고 더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보통 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죠. 이 신비한 시면의 세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곳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또 어떤 희한한 생물이 살고 있을지 상상도 안 될 겁니다. 이 깊은 고랑은 태평양 서쪽 마리아나 섬과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름도 마리아나 해구가 되었어요. 마리아나 해구는 거대한 V자 모양으로 1500km 길이에 깊이는 11,000m나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곳도 아주 쉽게 이 거대하고도 깊은 해협에 잠길 수 있고, 그것도 모자라 수킬로미터의 물이 그 위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깊은 곳이죠. 그곳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사실 오랫동안 공허만이 존재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 외딴 곳에는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958년 소련의 함정 비티아즈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과학자들은 무려 7,000m 깊이에서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마리아나 해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존재해왔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모든 종류의 박테리아, 무척추 동물이나 연체동물 외에도 미확인된 생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진짜 괴물들이죠. 1960년 스위스의 연구원 자크 피카드는 최초로 그 거대한 협곡 밑바닥을 탐험했습니다. 자크와 그의 파트너는 트라에스테라고 하는 심해 잠수정의 도움을 받아 11,000m 아래에 있는 챌린저스 아비스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머문 시간은 20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마리아나 해협의 바닥에도 생명체가 있다라고 자신할 만큼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압력은 일반적인 해수면 기압보다 1100배 이상 높습니다. 거의 1평방센티미터당 3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공할 만한 힘은 쇠마저 휘어지게 만들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과학도 밝혀내지 못한 이상한 어종과 거대한 대합 조개는 이런 환경에서도 번성합니다. 하지만 11,000m 깊이에서 생명체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이들을 유명하게 만든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사실 더 악명이 높아진 이유가 있죠. 수년 후 마침내 자크 피카드의 기록물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기록물을 살펴보면 정맥에 흐르던 피도 얼어붙을 지경이죠. 그는 시면의 바닥의 중간쯤에서 있었던 무시무시한 경험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아주 크고 원반 모양의 물체가 우리들의 잠수정의 유리문에 붙어있는 게 보였다. 그 물체는 우리를 관찰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확실히 그 물체를 봤다.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안타깝게도 혹은 우리 모험가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 물체는 몇 분 후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게 뭔지 혹은 누군지 알려진 바 없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기이한 현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생물체들이 그저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생물이거나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고대 괴물의 후손이라는 다양한 가정이 가능합니다. 고대 생물에 대해 말하자면 1985년 어느 날 미국의 글로마 챌린저호의 선원들은 고슴도치라고 불리는 9m가량의 아주 커다랗고 오목한 모양의 장치를 깊은 곳까지 넣어보면서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컴퓨터가 어떤 이상한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죠. 프로브를 달고 있는 케이블이 당겨지고 계속해서 당겨지다가 거의 부서질 것 같았어요. 연구원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둘러 장치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잡아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기 아주 깊은 곳에 무언가가 기계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3시간의 사투 끝에 연구원들은 겨우 그 기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걸 놔준 거죠. 이제 심해에서 끌어올려진 프로브를 확인한 과학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프로브는 심해 괴물의 턱 안에 있었던 것 같은 모양새였으니까요. 심하게 짜부러져 있었는데 심지어 강철로 된 케이블도 뜯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괴물이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날의 사건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케이블과 플랫폼의 형태는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모든 팀원이 극도로 겁먹었던 그 사건의 공식적인 발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플랫폼이 심해의 바위에 끼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선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뭔가 무시무시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 존재한다고요. 깊이가 11km나 되는 그곳에 말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예전에 발견된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밑바닥은 여러 산으로 덮여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연구를 시행했던 곳은 정확히 불모지였습니다. 바위는 하나도 없었죠. 프로브가 걸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걸릴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계기판이 경고음을 보냈을 텐데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끔찍한 피해 외에도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생물학자들은 연구진으로부터 오랜 기간의 보고서를 받고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에 또 다른 놀랄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판단이었을까요? 거대한 메갈로돈이라는 괴물이 케이블과 플랫폼을 망가뜨렸다. 길이 22m에 무게 50톤에 달하는 이 괴물은 현대 상어의 조상인 선사시대 상어다 라고 발표합니다. 사실 그들은 150만 년 전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 발표가 맞다면 메갈로돈은 결국 이 세계에 현존해서 마리아나 해구 깊은 곳에 은신해 있다는 건데요. 이 생각은 난데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은 거대한 이빨을 발견했습니다. 남자 손만한 크기였어요. 철저한 연구를 통해 정말로 고대 괴물인 메갈로돈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몇 년 후 유명한 해구를 지나던 일본 화물 선박 한 척이 배 옆쪽을 강하게 타격받아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라앉은 바다는 완전히 고요했죠. 그렇다고 근처에 암초나 다른 장애물도 없었어요. 페데리코 파드레라고 불리던 배가 마리아나를 횡단하고 있었을 때에도 선원들은 저 멀리서 어떤 짐승이 거대한 분수를 내뿜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선원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과학자들은 최근에 또 탐사 중에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생긴 특이한 해파리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촉수를 가진 그 해파리의 몸은 빨갛고 노랗게 빛나는 특이한 모습이었죠. 과학자들은 그것을 비디오에 남겼습니다. 이 생명체는 해파리 중 크로소타에 속하는 종으로서 2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촉수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도 길고 섬세하게 늘어나고 움직이죠.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먹이를 유인하여 사냥합니다. 이 기괴한 생물은 무려 3,700m 깊이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에그니마의 서브마린 피크라는 이름의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잘못된 장소에서 외계인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하늘을 보며 먼 행성에서 외계인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아래에 있었던 거죠. 생각보다 아주 가깝게 말입니다. 생물체가 무엇이든 간에 이상하게도 바다는 현재 우주보다도 훨씬 덜 연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많은 놀라운 발견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발견을 우리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